일주일 만에 HLB 영상을 업로드하게 되었습니다. HLB 영상을 업로드하지 않을 때는 텔레그램 장전 코멘트를 통해서 매일같이 HLB 분석을 공유해드리고 있는데, 출향파 분석을 신뢰하신다면 텔레그램에 참여하셔서 HLB 정보를 공유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출향파 장전 코멘트는 2619명의 구독자가 참여하는 무료 서비스이며 글로벌 주요 시황과 함께 HLB 분석을 매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입장 방법은 고정 댓글에 링크나 더보기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HLB 수급은 금융투자의 주도하에 기관의 순매수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은 증시가 어수선해지자 이틀 연속 적지 않은 물량을 쏟아내는 등 여전히 매도세를 강화하고 있으며, 기관과 외국인은 동반 순매수로 개인의 물량을 받아주었습니다. 외국인은 CRL 이전은 물론이고 CRL 이후에만 200만 주를 넘게 순매수하며 장단기 모든 구간에서 순매수세를 강화하는 분위기입니다. 반면 개인 투자자들은 7월 8일 강력한 매수 이후 매수세가 실종되다시피 하며 여전히 매도 우위로 대응하는 모습입니다. 최근 들어 매수세를 강화하고 있는 기관 투자자들은 외국인보다 매수 규모는 적지만 어느덧 장단기 모든 구간에서 순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종가 기준으로 역대 최대 낙폭을 기록했던 전일 패닉장이 HLB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잠시 핵심 포인트를 짚어보고 분석을 이어가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나 HLB는 지수의 영향에서 비교적 자유롭기는 하겠지만, 어제처럼 모든 섹터가 폭락하는 패닉장에서는 ETF 프로그램 투매로 인해 시총 상위권에 포진한 HLB도 일부 영향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전일 패닉장은 미국 경제지표를 통해 미국 경기 침체 이슈가 부각된 상황에서 이란과 이스라엘 분쟁이 5차 중동전쟁으로 확전될 수도 있다는 것이 원인이라고 알려졌지만, 이보다는 제대로 된 팩트체크와 디테일한 분석 없이 자극적인 기사로 하루 종일 막연하게 공포심을 조장했던 언론과 어용 분석가들이 가장 큰 원흉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장전 코멘트에서 강조드렸듯이 예상치를 웃돌았던 실업률과 함께 ISM 제조업 지수가 컨센서스를 밑돌며 경기 침체 기준인 50을 하회한 것이 발단이 되었지만, 실업률은 조사 당시 발생한 허리케인의 영향으로 임시 휴직자가 늘어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으며, 과거와는 다르게 기업들의 재고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실업률이 증가했기 때문에 과거 사례와 비추어 볼 때 특별히 경기 침체 조짐이라고 단정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경기가 아직까지는 견조한 상태임에도 경기 침체 우려로 코스피가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 일일 최대 낙폭을 넘어서는 폭락세를 보였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과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출향파 멤버십에서는 전일 미국 종목을 다양하게 추가 진입하기도 하였습니다. 미증시 또한 장 초반 과대 낙폭을 보였다가 종가는 상당 부분 회복했기 때문에 적절한 대응이 되었으며, 금일 장전에는 국내 종목을 대거 추천하여 적지 않은 차익을 챙기기도 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종목들이 시초가 대비 적지 않게 반등하며 마감하였는데, 현명한 투자자라면 근거가 빈약한 급락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려는 멘탈이 필요할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엔캐리 청산이 급락의 원인이라는 시각도 있지만, 채권금리나 달러 동향에서 특이점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또한 너무 앞서 나갔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만에 하나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해도 인위적으로 통제할 수 없었던 팬데믹 당시와 비교한다면 고금리 상태인 현재 상황은 금리나 카드 등 경기 침체에 대응할 수 있는 여건도 충분한 상황입니다. 만약 최악의 상황이 발생한다고 해도 주가가 장기간 약세를 보일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입니다. 국내에서는 중동 분쟁을 패닉장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한 언론들이 유독 많았었는데, 이란과 이스라엘발 중동 위기는 지금과 같은 확전 가능성이 그동안 빈번하게 발생했기 때문에 전면전이 벌어지기도 전에 선제적으로 패닉장의 원흉으로 지목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판단입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사건을 살펴보면, 지난 4월 1일에는 이스라엘 공습으로 이란 혁명수비대 고위사령관이 사망하였으며, 당시에도 중동위기가 고조되며 중동전쟁 가능성이 제기되었지만 지수는 오히려 상승으로 마감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이 발생한 지 12일 후인 4월 13일에는 이란이 사상 최초로 이스라엘 본토를 미사일로 공격하며 중동전쟁 가능성이 더욱 고조되었지만 역시나 지수는 상승으로 마감하였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한 닷새 후인 4월 18일에는 이스라엘 또한 이란 본토에 보복 공격을 감행했지만 역시나 지수는 또다시 상승으로 마감하며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서도 지수가 오히려 상승했다는 전례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당시는 이란 혁명수비대 고위 사령관이 사망한 사건이고, 이번 암살 사건은 자국민이 아닌 하마스 최고 지도자가 사망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는 사안의 경중이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총리는 뇌물수수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상태이기 때문에 개인 비리에 대한 압박과 시선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 하마스와의 전쟁과 이란과의 분쟁을 정치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스라엘 총리의 의도가 뻔한 상황에서 이란이 미국과 주변 아랍국의 만류에도 보복 공격을 감행하겠다고 선포한 이유는 지지부진한 미국과의 핵협상과 경제 제재를 유리한 국면으로 끌고 가려는 이란의 속내가 숨어 있다는 판단입니다. 재집권을 꿈꾸는 미국 민주당은 대선을 앞두고 그 어느 때보다 중동 분쟁을 원치 않은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총리의 반복적인 도발이 눈에 거슬리겠지만 유대계를 등지고는 대선 승리를 꿈꿀 수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편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모를 리가 없는 이란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확정 가능성을 고조시켜 미국을 압박하고 있다는 것이 출향파의 추정인데, 이러한 전례가 과거에도 자주 있었기 때문에 정황적으로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이란에게 당근책을 쓰며 이란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다면 이란은 명분과 실리를 모두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보복 공격을 감행할 이유가 없을 것이며, 미국이 강대강으로 나간다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조금은 위험한 도발을 시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전쟁이라는 것이 의도치 않게 주변국과의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확전되기도 하지만 이란이 5차 중동전쟁을 불사하면서 전면전을 감행할 만큼 무모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미증시는 나스닥 기준으로 마이너스 6.34% 갭을 띄우며 급락세로 출발했지만 종가에는 낙폭을 절반 정도 회복하며 마감하였습니다. 전일 12% 넘게 하락한 일본 증시는 하락폭을 대부분 만회했지만 코스피는 전일 낙폭의 절반도 회복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우리 증시의 현실이 상당히 아쉽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 초중반부터 반등의 시그널이 7월 말과 8월 초가 될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강조드렸는데, 역시나 7월 말과 8월 초가 되자 반등세가 나오며 상승 추세를 그려나갔지만 전일 역대 최대의 패닉장이 연출되면서 차트가 조금은 어수선해진 상황입니다. 다만 직전일 음봉의 시가를 금일 음봉으로 돌파한 것은 현재 차트 상황에서는 나쁘지 않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차트를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출향파는 이평선을 일반 차트 이론과 다른 시각으로 분석하지만 이번만큼은 5일선을 이탈하게 되면 심리적인 요인으로 상단 매물대의 저항력이 증폭될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전일 패닉장으로 HLB 또한 약세 마감하며 5일선을 이탈했기 때문에 84,100원의 저항력은 이전보다 증폭된 상황입니다. 또한 91,200원과 93,400원의 저항력 또한 웬만한 거래량으로는 한두 차례 돌파 시도로 뚫을 수 없을 만큼 저항력이 상당히 증폭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5일선을 이탈했다가 재반등했을 때 기존의 저항력이 증폭되는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이평선을 맹신하는 일부 투자자들이 기대감이 꺾이자 본절 청산을 감행하는 등 심리적인 요인으로 저항 구간의 매물이 악성 매물로 변모하기 때문입니다. 막연한 주장이 아니라 오랜 기간 검증한 차트 이론이기 때문에 하락파동에서 반등이 나와주었을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봉으로 보면 7월 1일 강력한 양봉이 출현한 이후 3주 동안 조정을 보이다가 지난주에 소폭 반등한 모습인데, 장대 양봉의 절반 이상을 훼손하지 않으면 건강한 조정에 해당되며 거래량도 감소하며 조정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을 노려볼 만한 타이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회원방에서는 장기 물량과는 별개로 조정시마다 변곡점에서 물량을 추가하여 단기 대응을 하고 있는데, 전일 조정 파동에서 추가 매수한 물량을 금일 최고점 부근인 81,700원에 익절하며 전일 갑작스러운 급락을 이용하여 하루 만에 단기 차익을 챙기기도 하였습니다. 장기 투자를 하더라도 일정 비중을 추가 매수하여 변곡점마다 단기 대응을 병행한다면 차트 스킬을 고도화하고 멘탈도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도움이 된다는 것을 유념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외국인들은 지난해 말부터 급격히 순매수세를 강화하며 22.06%로 HLB 역대 외국인 최대 보유 비중을 여전히 유지하는 모습입니다. HLB는 외국인이 수급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의 향방을 면밀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의 매수세와 보유 비중을 늘 주시하며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기관의 매수세가 급증하고 있는데, 기관 투자자 중에서는 금융투자가 기관 순매수를 주도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운용자금의 특성상 비교적 신중하고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금융투자가 7월 말과 8월 초부터 매수세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도 재반등 시점에 대한 뷰가 출향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방송에서는 리보세라닙과 캄넬리주맙 병용요법이 워낙 다양한 기관에서 개별 임상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2019년과 비교한다면 활용할 수 있는 재료가 훨씬 더 풍부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일 장 초반에는 리보세라닙 관련 다수의 연구 결과가 9월 12일부터 열리는 에스모에서 공개된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기사의 형식이나 성격상 사측이 제공한 보도자료를 기반해서 작성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최근 주가 부양을 위해 사측이 노력하고 있다는 게 눈에 띄는데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머지않아 본격적인 재반등 시기가 도래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엘레바 대표의 인터뷰 논란과 사측의 어설픈 대응으로 노이즈가 발생한 이후 연기금의 매수세는 크게 줄어든 모습입니다. 순매수 규모 이상의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수급상으로 의미 있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여전히 연기금의 2024년 순매수 규모가 매도세를 압도한다는 것이 그나마 위안이 되겠습니다. 코스닥은 에코프로가 포함된 금융섹터가 강세를 보였으며 2차전지와 반도체가 다수 포함된 전기전자 섹터 또한 등락률 상위권에 포진한 모습입니다. 제약바이오 섹터는 5.72% 상승하며 전일 이해할 수 없는 낙폭을 상당 부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HLB는 패닉장에서 상대적으로 낙폭이 적었기 때문에 금일 반등 탄력 또한 비교적 평이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외국인들이 코스피 매도세를 강화하고 있지만 수급에서 중요한 구간인 3개월 이상 중장기 수급에서는 여전히 순매수세가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코스닥에서는 모든 구간에서 순매수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의 길고 길었던 침체 국면도 조만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본격적으로 신약 승인 기대감을 반영한 2023년 10월 19일 이후 그룹주의 동향을 비교해보면 HLB가 선두에서 반등을 모색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룹주 전체가 조정을 받게 되면 그룹주 내 대장주인 HLB가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HLB 테라퓨틱스와 HLB 제약이 뒤를 이은 가운데 HLB 생명과학은 유상증자 이슈 이후 상대적으로 저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룹주 내 위상에 맞게 조만간 반발 매수세가 나와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7월 29일 기준 공매도 잔고는 288만 주로 소폭 하락하였는데 남아있는 공매도 잔량은 HLB 대상승에 유용한 자양분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9월 12일부터 HLB와 인연이 많은 세계 3대 마켓인 에스모가 유럽에서 개최됩니다. 9월은 재신청과 재승인 기대감이 살아날 수밖에 없는데 에스모까지 시너지를 더한다면 공매도 세력은 조급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며 결국 시간은 투자자의 편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출량파 멤버십 안내사항과 HLB 대응 내역입니다. 출량파 추천 종목에 관심이 없거나 출량파의 HLB 주요 그룹주 대응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여기까지만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출량파는 최선호주 추천과 HLB 대응 전략을 서비스하는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원방에서는 HLB를 장기 물량과 단기 물량으로 구분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CRL 이전에도 장기 물량과 별개로 단기 대응을 하여 적지 않은 투자 성과를 올렸지만 CRL 이후로 한정해서 추천 성과를 살펴보면 총 24차례 진입하여 합산 309% 수익을 기록하였으며 손실은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매 타점인데 대부분 당일 일봉의 최고점이나 최저점을 공략한 경우가 절반 이상이나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출량파의 정교한 매매 타점과 차트 이론은 대상승이 나와준다면 최고점 매매 타이밍을 잡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것입니다. 출량파 멤버십에 참여하시면 HLB와 주요 그룹주의 장기 물량과 단기 물량을 출량파와 함께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출량파 추천 종목은 워낙 변동성이 많았기 때문에 정리된 자료를 준비하지 못했지만 전일 패닉장의 위기를 나름 잘 이겨낸 모습입니다. 2024년 코스피가 4.7% 하락하고 코스닥은 15.5% 하락했는데 1년간의 상승분의 몇 배에 해당되는 낙폭이 전일 하루 만에 출회되었기 때문에 출량파 추천 종목 또한 적지 않은 종목이 이탈되었습니다. 다만 청산된 비중으로 전일 미국 종목을 상당수 진입하였으며 금일 장전에는 국내 종목을 장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진입하며 손실을 상당 부분 만회할 수 있었습니다. 위기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한다면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여 현명한 대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HLB 수익률을 제외하고도 손실합계보다 수익률이 2배 이상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수 수익률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출량파 채널은 3가지 플랫폼에서 멤버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출량파 멤버십은 코덱스 레버리지나 SK하이닉스 같은 출량파 최선호주를 추천하며 장기 보유 종목으로 HLB 주요 그룹주를 장중에 대응해드리고 있습니다. 출량파 멤버십 가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각각의 플랫폼의 장단점을 확인하신 후에 가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가입 관련 자세한 안내사항은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방송을 마치겠습니다.